자, 필기 프로그램 실습 시작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네이트도 괜찮고 네이버도 괜찮고 포털 사이트 아무거나 하나 띄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포털 사이트를 아무거나 하나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한국세무사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한국세무사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서 한국세무사회가 검색이 돼서 뜰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세무사회라고 하는 URL 주소가 뜰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로 이렇게 건너뛰게 되는데요. 가로로 가운데, 세로로 가운데 보시면 전산세무계 자격시험이라고 있을 거예요. 전산세무계 자격시험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세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주관 사이트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시험 보실 일정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69회차 시험인데요.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접수를 하고 12월 4일날 시험을 보는 그런 일정에 맞춰서 이 일정에 맞춰서 시험이 진행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접수를 하시려면 일단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일단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우리 거 수업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교육용 버전의 K랩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상용 버전에서 참고로 상용 버전 K랩의 이름은 세무사랑2예요. 세무사랑2의 일부분 기능을 추출을 해서 교육용 버전, 수업용 버전의 K랩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교육용 버전의 K랩은 자 오른쪽 위를 보시면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책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사용법 내지는 교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교재 말고서도 이렇게 세무사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회계 교재가 있어요.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책 3권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200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력해서 보기엔 좀 무릴 테고 아무튼 수업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윈도우즈 7의 경우 이렇게 아래 하단에 저장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냥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경로에 가서 저장이 되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을 누르면 지금 화면에 가려졌는데 다른 이름 저장이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요. 자, 그냥 저장으로 진행할래요. 자,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K랩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8월 26일자가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세법 개정 관련 건 때문에 이렇게 가장 최신형의 K랩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다운로드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다운로드 보기 폴더 열기를 선택해 주시면,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내 컴퓨터에 익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내 컴퓨터에 왼쪽에서 다운로드 창을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들이 보이는데 KREP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실행 파일로 해서 KREP 2016년도 8월 26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참고적으로 파일 사이즈는 정상적인 파일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309MB가 나와야 됩니다. 309MB가.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작권에 대한 경고창이 나오고요. 사용권 계약에 동의합니다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설치가 진행 중에 있죠? 얘기 옆으로 샜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워낙 독점적이고 안 좋은 짓을 해서 우리나라 불국사 스님들하고 중국의 소림사 스님들하고 합작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작을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점령을 했는데 빌 게이츠가 손이 발휘되게 빌면서 다음번부터는 제대로 프로그램 만들겠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더니 스님들이 알았다. 그럼 내가 너희들 사과를 받아주면서 우리가 물러가긴 할 텐데 그래도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잘하고 있는지 스님 몇 분을 남겨서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님 몇 분을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에 남겨놨어요. 그 흔적이 윈도우즈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굉장히 인자하시고 뭔가 막 나눠주려고 하시는 설치 중이란 분이 있고 이분은 뭔가 자꾸 막 주려고 그래. 그 다음에 엉뚱하게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건수행 하시는 분인데 복사 중. 이분이 이상하게 같은 것만 계속 만들어. 그 다음에 스님 중에서 약간 까칠하신 분이 두 분 있는데 삭제 중. 이분이 나오시면 남는 게 없어요. 그분보다 더 무서운 게 외국계 스님이신데 이분이 뜨면 정말 초토화가 돼요. 포맷 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안해요. 다시 얘기 안 할게. 쌍팔년도 아저씨 개구였어요. 자, 이렇게 설치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완료 창을 눌러주시고요.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KREP 교육용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KREP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자, 확인하세요. 지금 최신형은 2016년도 8월 26일자이고요. 자, 급수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KREP 교육용이라고 해서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파란색 사각형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급수 선택인데 정품에는 이게 없어요. 교육용 버전에만 있는데 자, 급수 선택에서 자, 우리는 연습용으로 전산회계 1급을 선택할 겁니다. 전산회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그래가지고 C의 KREPDB라고 하는 경유명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용 회사를 등록을 하고
그 회사에 관련된 거래 내역들을 분석을 해서 분개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될 텐데 그 자료가 들어가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가 있는데요. 집에 가셔서 K랩을 설치한 다음에 자, 회사 코드란에서 회사를 선택하면 회사 코드를 선택하는 버튼을 누르면 엄청나게 아무 회사도 안 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 회사 코드란에서 옆에 흰색 말풍선이 보이죠? 자, 이걸 흰색 말풍선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F2키, K랩을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가 5가지가 있는데요. K랩 사용 시 중요한 단축 키가 되겠습니다. 요걸 미리 익혀두시면 나중에 업무 볼 때 굉장히 편한데요. 일단 뭘 모르겠다, 뭘 찾아야겠다 그러면 F2키가 검색 기능과 또는 도움말 기능을 같이 합니다. 도움말 기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화면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자, 그때는 탭키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탭키를 사용하는데요. 좌우나 상하로 이동하게 됩니다. 좌우나 상하로 이동하게 됩니다. 좌우나 상하로 이동할 때 왜 이래? 제대로 좀 채보려고 했더니 좌우나 상하 이동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 사용하는 키는 스페이스 키가 되겠는데요. K랩에서는 전체 삭제는 있지만 부분 삭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에 있는 편법으로 스페이스 키를 가지고 부분 삭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분 삭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F5번 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삭제, 이거는 전체 삭제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이건 그림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에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점표 추가라고 하는 그림 버튼이 있습니다. 점표 추가라고 하는 그림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연말에 기말에 마감 결산을 할 때 마감 결산하면서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이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데 자동 결산을 처리해주는 버튼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5개 기능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 5개 기능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점표 추가 버튼. 이거 빼먹으면 마감 결산 파트 점수가 아예 안 나옵니다. 마감 결산 파트 점수가 아예 안 나올 사태가 벌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코드 창에서 회사 코드 선택창에서 흰색 말풍선을 눌러도 되고 또는 F2 키를 눌러서 이렇게 회사 코드 도움창을 불러도 되는데요. 됐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 이게 하나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앞전에 실습했던 내용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들이 잔뜩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코드 번호 200번으로 해서 회사, 지금 우리가 연습할 회사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려면 K11 회사를, 거래처를 등록할 때 약간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회사는 반드시 로그인 화면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부터는 로그인해서 처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안에 본 화면이 나타나요. 커다랗게. 그 본 화면에서 회사를 등록해도 되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회사 등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회사 등록. 자, 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위쪽에는 회사들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맨 밑에다가, 자, 회사 코드 번호 200번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용으로 사용할 회사를 등록하겠습니다. 200번 회사 있나요, 혹시? 있어요? 200번 있는 분. 그러면 300번. 있어요? 400번. 없어요? 그럼 400번 씁시다. 코드 번호 400번에, 자, 우리 거 교과서 192페이지. 경영과 회계 출판사에서 나온 전산회계 1급 책 192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요. 자, 이 교재에서는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라는 회사를 5000번으로 등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교재를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반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역의 재직자반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겹쳐요,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들 실습한 내용을 엉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코드 번호는 400번을 우리가 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새로운 회사 이름을 하나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회사로 등록을 할 텐데요.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뭐 있나요? 요새 뭐 재밌는 영화라고 하대? 유해진 씨가 저기 주연으로 나온 거 럭키인가? 그거 갑시다. 그럼 주식회사 럭키. 앞으로 실습용으로 이 회사를 사용할 거예요. 자, 법인이 있고 개인이라고 뜨는데요. 법인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를 얘기합니다. 개인은 개인, 자영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1번 법인을 선택하면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2번 개인을 선택하면 나중에 사업,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실습용으로 사용할 거니까 법인을 선택할 텐데 마우스로 법인을 선택해도 되고요. 자, 숫자 코드 번호 1번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숫자 1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선택됐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 미사용이 나오는데 0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커서가 넘어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커서가 넘어가게 되고요. 참고로 사용, 미사용은, 자, 우리 회사가, 우리 사무실이 거래처로부터 기장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이라고 선택하고 그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들을 분석을 해서 분개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자, 이 회사가 문을 닫은 겁니다. 폐업을 한 겁니다. 그럼 망했다고
바로 F5번 키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면 안 돼요. 폐업하는 과정 중에 탈세나 횡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나면 국세청에서 5년간 관련 자료들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랬다가 별 이상이 없으면 아무 연락도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자료 좀 보내달라고 사무실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료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망한 회사 거 자료는 바로 삭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사용으로 바꿔놓고 몇 년간 자료 보관, 5년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별 이상 없으면 그때 가서 지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오른쪽에 회계 연도는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참조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회계 연도는 자, 8기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0일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기수를 8기라고 넣어주시고요. 2016년도 1월 1일부터 가만히 기다리면 2016년도 12월 31일이 자동으로 뜹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기장을 맡긴 회사가 지금 우리가 실습하고 있는 주식회사 럭키가 설립되고 나서 8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엑셀이나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래 내용이 이제 폭증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계 처리 전문 프로그램인 이 K랩을 사들였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입력해주면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대로 자, 214에 81에 089166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앞전에 실습을 한 반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중복된 사업자가 있다고 경고창이 뜨는데 얘를 눌러서 개 무시해 주시고 법인등록번호. 자,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법인은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람이다 보니까 저기 강남역하고 교대역 중간쯤에 상업등기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법인 설립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13자리 보유번호를 부여받게 돼요. 그게 법인번호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대로 110, 111에 3058에 123이라고 넣어주세요. 역시 중복된 법인 등록번호 있다고 경고창이 뜨는데 얘를 눌러서 개 무시해 주시고요. 대표자금형은 교과서에서 김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유혜진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내 맘이지 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 자영업일 때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법인일 때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고요. 자,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도로명 주소로 주어져 있죠. 도대체 어떻게 입력하라는 건지 도움말도 없고 막막하네요. 자, 그런데 옆에 하얀색 말풍선이 보이죠? 그러면 하얀색 말풍선을 마우스로 눌러도 되고요. 자, 컴퓨터 키보드 상에 F2키를 누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명 기준에 우편번호 검색 조회창이 뜹니다. 자, 그럼 시도에서 문제로 주어진 건 서울시 서초구니까 서울특별시를 선택해 주시고요. 강남대로 156-5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강남대로 156-5라고 넣어주세요.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교재에서 제시된 것처럼 주소지가 나타나는데 선택을 누르시면 사업장 주소와 본점 주소가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본점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이렇게 똑같은 주소가 두 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법인세법은 본점 소재지에서 납과득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부산에 있어요. 그럼 법인세는 서울에서 내는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서울 따로 부산 따로 두 군데서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현실은 합산처리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별로 세금을 나눠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 더, 가끔 시험 문제에서 인터넷을 끊어놓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주소를 집어넣어라, 단 우편번호 없이 주소만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식의 상태가 되어버릴 텐데요. 처음에 조회할 때, 주소를 집어넣을 때 원래는 F2키를 누르고 우편번호를 검색을 해서 도로명 형태로 해서 우편번호를 검색해서 넣어야 되는데 만약 우편번호 없이 주소만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엔터키를 쳐서 다음 칸으로 건너간 다음에 문제지에서 제시된 대로 그대로 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서울 서초구 강남 대로 156-6 콤마 찍고 305라고 넣어주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게 도로명 주소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이걸 보완한답시고 뒤에다가 동 이름을 부수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주소는 밑에 칸에다 넣으셔야 돼요. 양재동 창업빌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소는 우편번호를 검색을 해서 입력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시험 문제에서 우편번호 없이 주소만 입력하라.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직접 타자 입력을 해서 주소 입력도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업태. 자, 거기 보시면 제조. 네. 잠깐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서울특별시 강남대로라고 쳐보세요. 강남대로. 예, 검색. 뜨는데요? 예. 띄어쓰기가 잘못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강남대로라고 쳐보세요. 강남대로 한 칸 떼시고 156-6 156-6 검색 버튼 눌러보세요. 됐죠? 위에 거 선택해 주시고요.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거 확인.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업태.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제조와 도매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점이 찍혀져 있네요. 문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가운데 점이 키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점은 제조. 자, 쉼표로 바꿔서 넣으셔야 됩니다. 키보드 M 옆에 부등호 키하고 같이 있는 쉼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제조, 쉼표 찍고 도매.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쉼표예요. 자, 그리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고요. 자, 종목이 사무용품으로 되어 있죠? 사무용품 넣어주시고요. 주업종 코드.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실무에 나가보시면은 장부기장을 안 해놓고 세금 신고만 해달라라고 하는 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기장 신고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찾으려면 주업종 코드 번호 6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무용품이라고 쳐보시면 검색되는 게 없어요.
문구류라고 줘야 뜹니다. 원래는. 문구류라고 줘야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문구, 제조, 도매가 있고 이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주업종 코드를 하나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시청할 때 반드시 얘기하세요. 이거 주업종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주업종 코드. 그걸 알아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느 선 정도까지 비용이 인정이 되는지 이런 거 법인세 신고할 때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업종 코드 실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무 거나 한번 저는 집어넣어 볼래요. 이런 식으로. 사업장 전화번호 넣으시면 되겠고, 거기 전화번호 있죠? 번호가 02에 엔터, 555국에 엔터 1234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 외토법인은 외국 투자법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법인 잡아주시면 되겠고, 외국법인은 외국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우인데, 혹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단독 법인은 없고요. 구글 코리아, 그래서 연락사무소 정도만 있어요. 그게 외국법인. 외투법인은 외국 회사와 우리 회사가 반반씩 합작해서 만든 거, 신도리코라든지, 이런 종류들, 그런 종류들에 해당하겠는데,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법인 종류가 쭉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여유가 되는 대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우리 거 시험에서는 중소 제조업체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중소 기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5번 중소기업. 중소기업 여부 여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설립 연월일 192페이지 사업자 등록증 하단에 보시면 2009년도 7월 18일자로 회사가 설립됐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개업은 약 12일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개업 연월이라고 되어 있죠? 2009년도 8월 1일자입니다. 개업 연월이. 폐업은 아직 안 했고요. 사업장 동코드, 본점 동코드가 있는데 주소지에 맞춰서 그 디지털 전자지도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초구라고 조회보시면 동 이름에 맞춰서 디지털 지도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양재동이니까 주소 3에서 양재군을 선택해서 넣으시면 사업장 코드, 동코드가 들어가고요. 실무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주소지에 맞춰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혹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안 뜨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흰색 말풍선이 보이죠? 무슨 키? F2키를 눌러서 자, 관할 세무서 거기 사업자 등록증 하단에 보면 서초 세무서라고 돼 있죠? 서초라고 조회해 보시면 서초 세무서 뜹니다. 본점 관할 세무서 마찬가지입니다. 서초라고 관할 세무서 이름을 집어넣으면 서초 세무서가 뜹니다. 지방소득세는 서초구 구청에다 내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회사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화면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걸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설명 듣고 하세요. K랩 i 플러스 스마트A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빠져나갈 때 저장을 하고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이때 약간 희한한 키를 써요. 아래 한글이나 엑셀은 컨트롤 S가 저장이고 프로그램 종료는 파일의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 구석 위에 있는 종료창을 누르거나 Alt F4를 누르면 종료가 되는데 얘는 일단 화면이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명 듣고 하세요. 커서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을 때 저장 종료를 기능을 하는 ESC 키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날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었을 때는 왼쪽으로 대피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는 탭키가 그 기능을 합니다. 자, 좌우로 왔다 갔다는 키보드 상에 있는 탭키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왼쪽으로 대피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키보드 상에 있는 ESC키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 구석에 보면 종료라고 하는 그림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종료라고 하는 그림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는 것처럼 원래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왔죠? 첫 번째 회사가 잘 등록이 됐는데, 자, 이제는 위에 있는 회사 코드 버튼을 누르셔서 방금 전에 우리가 등록했던 회사 이름을 조회 보시면 코드 번호도 괜찮고 이름으로 조회도 괜찮고요. 보시는 것처럼 방금 등록한 주식회사 럭키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날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야 이렇게 K랩 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 방법이 약간 독특하죠? 자, 그런데 실습용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K랩 i 플러스 스마트에서 이렇게 회사를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유통업체 기준으로 회사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 시험에서는 중소 제조업체 기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는데, 자, 먼저 환경 등록에 가셔서 맨 처음에 이것부터 해주셔야 돼요. 환경 등록에 가셔서 자, 매출이라고 하는 칸과 매입이라고 하는 이 두 칸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매출이라는 칸에서 F2키를 누른 다음에 제품 매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코드번호 404번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코드번호 404번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 유통업체는 상품을 사드리는 게 기본이지만 제조업종은 원재료를 사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원재료가 3개가 보여요. 153번 원재료, 156번 원재료, 159번 원재료, 이렇게 원재료가 3개가 보이는데 156번, 159번은 건설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 수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어떤 걸로 집어넣어야 돼요? 153번 일반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코드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자, 코드 번호 401번 상품 매출을 코드 번호 404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 파트에 가셔서 코드 번호 146번 매입 상품을 코드 번호 153번 원재료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조 업종으로 바꿔주셔야 실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쉬었다가 159페이지에 있는 거래처 등록 부분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거 찍어주시고요.